장을 보고 온 데이비드. 그런데 누군가 집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데이비드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데이비드는 평범한 고기 배달부입니다. 빚이 조금 많을 뿐이지, 뭐 대출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절대 카사노바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20년 전 스타벅이란 이름으로 정자기증 알바를 했었는데 33개월 동안 그 수가 무려 693회! 그러니까 월 평균 21번, 한 달에 9번 쉬고 매일 기증을 해왔다는 이 큰일을 데이비드가 해냅니다. 그렇게 번 돈이 2,700만 원. 당신을 정자왕으로 임명합니다. 데이비드는 전부터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 엠마가 임신을 했거든요. 뭐 아빠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지만요. 절친 브렛은 육아의 고통과 함께 솔직한 자신의 의견을 전합니다. 그래도 데이비드는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타이 마사지도 이렇게 착착착 받고 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 같다나 뭐라나. 그랬던 그 앞에 533명, 그중 142명의 아이들이 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아버지 데이비드를요. 변호사 친구인 브렛에게 도움을 구하는 데이비드. 브렛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며 면허까지 복구하겠다 말하네요. 142명의 자식들 프로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데이비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결국 프로필 하나를 꺼내는데 그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함께 보러 가자고 합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농구 경기장. 우리가 찾는 요한스는 농구 선수였습니다. 초면이지만 피는 끌리는 걸까요? 생전 처음 보는 생물학적 아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데이비드. 자신의 유전자가 농구 코트를 누비는 모습에 감격한 데이비드. 잘 나가는 동질의 유전자를 보고 감격해서였는지 오늘따라 데이비드는 힘이 넘칩니다. 알 수 없는 파이팅을 외치고 엠마에겐 다짜고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호언장담하죠. 일단 자전거부터 배워야겠네요. 이번엔 어떤 포켓몬, 아니 어떤 자식일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번엔 조시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간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이 자식이, 아니 이 조시가 불친절합니다. 그의 태도를 지적하는 아빠. 그런데 이 조시에게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고 급기야 차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차라곤 드라이브밖에 안 해본 오늘의 주인공, 마시는 차를 가지고 드리프트를 시전하는데 오늘 처음 만난 아들의 직장을 말끔히 처리해버린 우리의 아빠. 다행히 그는 배우가 됐습니다. 너무나 대견스러운 생물학적 아빠 데이비드. 이젠 아빠 노릇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딸이네요. 내 얼굴에 머리만 길면 어떡하지 하는 얼굴로 딸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자 배달부 데이비드. 그녀의 모습은 참 불안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마약을 하고만 생물학적 딸. 병원에 데려가 보지만 딸 크리스티는 도망가기 바쁘네요.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며칠간 입원해야 되는 상황. 크리스틴은 거부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죠. 데이비드는 크리스틴을 퇴원시키고 딸을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딸의 출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지는 우리 아빠 데이비드. 머리카락 한 가닥이 소중한 이때 크리스틴이 무사히 출근했습니다. 예스! 아빠의 믿음에 보답한 딸이 고맙기만 합니다. 신바람이 난 데이비드는 본격적으로 아빠 역할을 하려 합니다. 아이를 만나고 또 만나고 용돈도 주고 누구보다 호응도 잘해주고 보디가드도 되어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죠.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그런 느낌. 데이비드는 점점 그들의 아빠, 수호천사가 되어갑니다. 그 시각 엠마 뱃속의 아기는 점점 커갑니다. 엠마는 자신이 없습니다. 코딱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아이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남자가 못 믿었거든요. 그런 그녀를 다독여주는 데이비드. 엠마는 그를 한번 지켜보기로 합니다. 아이들 보는 재미에 푹 빠진 데이비드. 이번엔 몸이 불편한 라이언입니다.
답답한 라이언을 위해서 산책도 시켜주고 함께 있어주는 착한 아빠 데이빗. 이번엔 잘생긴 아들입니다. 네, 남자친구가 여럿 있네요. 이번엔 여자를 만나 호텔로 들어가던 이 취향은 존중하지만 아들이 걱정스러운 생물학적 아빠는 따라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이곳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스타버스, 아니 스타벅, 그러니까 데이비드의 아들 딸들이 재판을 앞두고 모인 자리였던 것이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앞을 막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아들 딸들 앞에서 연설하게 된 데이비드. 아빠 머리가 M자 모양인 것을 들킬까 우려되는지 허겁지겁 나오는 데이비드. 그런데 뚱뚱한 스타로드, 아니 친구 브렛이 옆에 있네요. 의뢰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변호사는 한 소리를 합니다. 착한 건지 둔한 건지 1년 청소권에 위장 결혼을 해주고 수영복 입고 사업하는 친구에게 사기까지 당했던 우리 데이빗. 그런 친구가 브렛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물러서지 않네요.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 남자는 데이비드의 집으로 찾아오죠. 그의 이름은 비고, 그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비밀 유지를 약속으로 함께 지내게 된 아빠와 아들. 20년 만에 듣는 아빠의 놀러가잔 말에 청년은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운동은 좀 해야겠네요. 다음 주말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는 비고. 하지만 엠마와의 선약이 우선입니다. 안 그래도 뿔이 찾아온 아들에게 진짜 가족이니 가짜니 팩폭을 오지게 박는 이 저러는 아빠 때문에 비고는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엠마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데이비드는 비고를 따라 모임에 참석하게 되죠. 그렇게 142명의 자식들과 즐거운 캠핑을 즐기는 생물학적 아빠 데이비드. 라이언도 데려와 바람을 쐬어주며 노을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이었는지 라이언에게 깜짝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진짜 파더가 되기 위해 엠마를 집으로 초대한 데이비드. 가족들과의 식사 중에 아버지는 데이비드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돈이 없어 신혼여행을 못 갔던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위해 20살의 데이비드는 돈을 모았죠. 그런데 20살 전이라면 그가 정자기증을 한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그렇게 정자왕이 됐었던 이유, 손이 바빴던 이유는 베니스 가족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아픈 어머니에게 가족여행 추억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착한 심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주말 모임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전국에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그런데 재판에 유리해졌다는 브렛. 클리닉이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고소로 돈을 벌자며 그를 설득합니다. 언론에서는 정자왕 스타벅을 조롱하기 바쁩니다. 엠마도 스타벅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시각 가게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채업자가 가족까지 건드린 겁니다.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데이비드에겐 맞소송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재판은 시작되고 생물학적 아들, 딸들의 증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브렛은 친구를 위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아들, 딸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익명성 보장이 걸린 재판. 그렇게 마지막 변론이 이어지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립니다. 클리닉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승소했습니다. 20만 달러. 데이비드는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겠네요. 수상소감, 아니 승소소감을 전하는 브렛. 그런데 브렛이 사고를 칩니다. 어벤져스에서도 그러더니. 과연 데이비드는 빚을 청산하고 아빠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빚 청산에 실패하게 될까요? 533명의 아이들은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 명의 아기도 버거운 남자,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533명의 아이들. 초면에 유전자로 부성애를 뿜뿜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영화 딜리버리 맨이었습니다.